안녕하십니까. 대구 안국미래 컨설팅의 이영섭입니다. 오늘은 사주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안국미래 컨설팅을 찾아주신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과 또 잘못 알고 계신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주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사주 강의로 알고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한한 선택을 합니다. 이제 태어나면 유치원을 어디 갈 것인가, 초등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쭉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듯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기독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교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선택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같이 종교는 아니지만 사주를 선택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주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주는 예언일까 예측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언이란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 요거는 예측하고 똑같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 예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신점을 보러 갔을 때 신을 불러내 가지고 얘기하면은 신을 불러낸 그분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혼자 알 수 있다는 것. 옆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죠. 이런 것이 사용되는 게 주로 전통적인 종교적 예언이나 점술술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단언을 합니다. 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이 거다 하고 단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정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예측이라는 거는 똑같지만은 자료를 통해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주를 놓고 사주 팔자를 놓고 또 그 사람의 성씨가 무엇이고 띠가 사주 보면 띠는 나오니까 성씨가 무엇이고 배우자는 무슨 띠고 또 자녀는 무슨 띠고 또 뭐 다양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을 놓고 사주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사주는 예측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사주를 통해서는 또 이런 그 변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란 무엇인가?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을 사주라 하고 팔자는 뭔가 여기 이 라인 빨간색 친 라인 이 무, 경, 정 이것을 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지지라고 얘기하는데 진, 오, 신, 축 요거를 지지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네자 그러니까 천간 네자 지지 네자 합이 8자다. 4개의 기둥에 합이 8자를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연은 부모, 월은 형제, 일은 부부, 신은 자손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생년월시를 가진 사주가 많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4, 15년 통계를 낸 자료를 보니까 이 3년을 평균으로 내보니까 1년 평균이 43만 6,863명이 태어났고 이것을 12달로 나누니까 36,405명이 태어났고 한 달을 30일로 나누니까 1214명이 태어났고
또 24시간으로 나누니까 50명이 태어났고, 남녀를 뭐 구분하니까 한 반반으로 잡고 2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한 시즌을 2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면 50명. 그러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1년에 평균 해가지고 2시간을 가정했을 때 50명이 태어났다. 2시간에 태어난 50명의 사주는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태어난 사주가 많다는 얘기. 그 구조가 왜 그러면은 같은 시간, 같은 일, 그러니까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주가 다른 사람 삶을 살아갈 것이 가는가 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까 얘기했죠. 연, 월, 일, 시 이걸 사주로 하고 천간, 내자, 지지 내자가 팔자, 8자,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해와 날은 60년마다 순환을 하고 1년은 12개월이고 하루는 야자시, 조자시로 구분해가 13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야자시, 조자시를 왜 중요한가 하니까 자시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나누고 다시 11시부터 12시까지를 야자시라 하고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조자시라고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남녀를 구별해 계산을 하면은 만이 아니고 100만 112만 3,200개의 경우수가 나오고, 요거를 다시 얘기했을 때 요 조자시 야자시 구분 없이 2시간 간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103만 6,800개의 명식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다 성씨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감안한다고 곱하기 하면 상당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보통 선천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천운은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출신 가문, 출생 지역, 부모 인연, 이거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선천운이란 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딱 갇혀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를 선천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주팔자가 그렇죠. 출신 가문이 그렇죠. 성씨가 예를 들어가지고 김씨집안 태어났다면 김씨로 규정되는 거고, 출생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대구. 또 부모 인연은 부모 인연 그대로 뭐 부모가 뭔띠 용띠다, 아니면 엄마가 닭띠다 하면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고정불변되는 거고, 이게 고정불변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는 서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성, 의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되고, 또 중요한 건 이름에 의해 가지고 성명, 이름자가 후천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호, 성명, 뭐 상품명. 또 그리고 종교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죠. 불교, 원불교, 도교, 뭐 기독교, 천주교 다양하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사주가 바뀔 수 있다. 이 후천운은 바뀔 수 있다.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 선천운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태어난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 선천운이라든가 후천운에 의해 가지고 작용이 되기 때문에 무한하게 다르다. 우리 보면은 여기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다르듯이 개개인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뭐 종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10대 점술가를 찾아가지고 이영돈 PD가 나섰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이게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른데 찾아가가지고 이때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신창원 사주를 내놓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걸 맞춰봐라 그랬는데 그게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 뭔 얘기인가 하면은 그 신창원의 사주를 가지고 간 사람이 아까 전에 통계를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았다. 걸 알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신창원을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면은 모습이 다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발점은 뭐냐? 신창원이 이 사람이 신창원인가를 맞춰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맞죠. 신창원과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50명이 넘는데 같은 삶은 살 수가 없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천운에 따라 후천운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창원 사주를 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다 각각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모가기에서 나온 건데 음양오행과 사주 거대하고 위험한 농담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뽑아놨는데 보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 재미로 본 전개 때문에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재미로 얻은 사주를 보고 무속인에 찾아가 가지고 점을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여기에 출발점은 뭔가 하면은 중요한 순간에 재미로 본다. 뭐 부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출발점이 이런 것들이 사주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 겁니다. 네, 본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다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고, 또 이런 출발점 이런 거는 왜곡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내용이 좋고 하더라도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네. 네. 제가 컴퓨터가 좀 서툴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주학이 통계학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신창문과 같은 사주가 전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이건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면 이건 다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만약에 신창문과 같이 교도소에 들어가 살고 있다 그러면 통계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쌍둥이도 같은 삶은 살지 않는다. 쌍둥이는 같은 생형 일시를 가지고 있고 같은 부모 뱃속에서 나와도 삶은 같지 않을 것이다 말이야. 쌍둥이 예를 들어가 보면 배우자가 같은가, 학교는 같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점이 있지만은 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에 재혼, 사혼을 하더라도 초은태하고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야 그게 통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 뭐 아직까지 사주를 봤어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점에서 사주학이 아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주학이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혹세무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됐다고 판단되는 신앙. 이 사주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은 무속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점붓 이런 것은 무속은 그 미신일지 모르지만 사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또 그렇고 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신이라고 얘기하면 저 구슬할 때 보통 작두를 타면은 그 칼날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춤을 춰도 발은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이걸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교에서 봅시다. 기독교에서 우리 기이한 현상,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 방언을 하면 이게 미신입니까?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면 기독교 나름대로 그 자체를 보고, 불교면 불교 그 자체를 보고, 또 무속이면 무속 그 자체를 본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만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점술 무속인들이 하는 점술하고 사주를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죠. 혹세무민한다 그러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게 속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주가 뭘 속이느냐? 자,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사주 하는데 사주 상담료, 사주 1시간에 제가 5만원 받습니다. 5만원 받고 또 이름 짓는데 20만원. 응? 또 매일 사주 보는데 20만원. 20만원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없는데 20만원 받아가지고 뭘 미혹하고 저거 합니까? 저는 부적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사주팔자를 놓고 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하지, 뭐 미혹해가지고 뭐 부적스러운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사주 받으면서 몇 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미혹한다 그래요.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뭉뚱그리죠. 이게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하면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혹세무민한다 그래 놓고 보면은 뭐 합니까? 원래 대통령 선거 있었죠. 연초에 뭐 합니까? 보통 대통령 뭐 간상, 사주, 대통령 후보자들 간상은 어떻니, 뭐 어떻니 하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혹세무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는 더 혹세무민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단다. 기도가 뭐 부족해요? 그 앞에서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니죠. 또 잘못됐으면 그 앞에서 잘못됐다고 종교 지도자가 저 대통령 만나서 면접하고 할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지. 돌아와가지고 우리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그렇다. 그건 말도 안 돼. 이게 혹세무민이지. 아니 몇만 원 받아가지고 그 온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해주기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게 왜 혹세무민입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는 왜 봐야 하느냐? 사주학은 치길 피유 학문이고 유비무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사주를 보면서 운을 대입해 가지고 봤을 때 운이 좋을 때는 좋게 발전시키고 나쁠 때는 어떤 걸 주의하고 피해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 얘기를 해주죠. 자, 또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하면은 괜찮고, 또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용 피의 학문이고 유비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은 봐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일기예보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일기예보 듣는데 자, 일주일 후에 지금 일요일이죠. 일주일 후에 토요일 일요일 어디 놀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산행을 가려면 우리는 꼭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듣는데 왜 듣습니까? 그날 비가 예보되면은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가든지 가지 않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장마철 예보가 안 맞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 건 이유가 뭡니까? 대비하기 위해가 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 이거 안 믿고 안 봐도 좋고 일기예보 안 봐도 좋지만 뭡니까? 살아가면서 안 믿고 살아가다가 그 뒤에 당할 때 참 무심하죠. 보통 사주보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들도 계시는데 하면서 젊을 때 이 사주를 한번 봤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하는 후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젊었을 때라도 한 살이라도 젊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봐가지고 이런 대충의 길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게 좋다. 결국은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주 보는 사람으로서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주는 언제 봐야 하느냐? 사주는 언제 보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어떨 때 봐야 돼? 어리면 어릴 때 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기본은 뭔가 하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장면할 때 봐야 된다. 장면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까 선천운 후천운 얘기했는데 이름은 후천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인생에 있어서 10에서 15%가 영향을 주고 또 사주가 나쁘게 태어나면은 거기에 부족한 오행이라든가 경경에 맞게 이름을 지어서 더 좋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는 게 좋고 또 나쁜 사주가 태어나면 평평하게 성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오행을 보충해주고 경경에 맞춰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신생아 때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인연을 볼 때, 궁합 볼 때죠. 궁합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환경이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인연이 내한테 맞는 인연이냐 맞지 않는 인연이냐 봐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 그러고 궁합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극궁합은 이 사주 궁합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소궁합이라는 거는 부부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연이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극궁합과 소궁합이 같이 맞아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찰떡궁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 인연궁, 이 궁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자기의 사주와 운이 맞는 재능, 적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요즘 조기 교육 많이 하면서 조기 사주 보는 건 없어요. 이게 사주를 보면은 자녀들의 재능이 사주 안에 다 있습니다. 적성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게 좋다. 남들이 자녀들 피아노 친다니까 따라서 가는 것은 뭐 돈이 많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볼수록 좋다.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전에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까 할 때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자신과 배우자 복을 알 수가 있다. 자신의 배우자 복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식 복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그릇을 알 수 있고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게 악연인지 그 사실 그렇잖아요. 한 몸에 나온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뭔가 하면 다 이게 성격이 다르고 또 관계가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는 것은 인연관계에서 온다. 띠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격용으로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귀신 인연으로 나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식들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명예운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 클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또 알 수가 있고 이 건강 상태면 알면 뭐 합니까?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은 어느 병원이 맞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자신이 맞는지 아까 거주지역 얘기했고 어떤 인연이 12개 띠 중 어떤 인연이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운은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운이 있습니다. 자, 대운은 5년 단위 대운이 있고 10년 단위 대운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단위를 봅니다. 그리고 이 5년 단위로 보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여기 있죠. 예를 들어 5년 단위 요 8살부터 해가지고 12살까지 보는 게 요게 병화 운을 보는 게 요게 5년 단위 있고 10년 단위는 뭔가 병오 요거 합해가지고 보는 게 요 10년이죠. 10년 단위로 보는 운이 있습니다. 이게 대운입니다. 5년 대운, 10년 대운. 저는 5년 단위로 본다. 자, 그러면 세운은 뭡니까? 세운은 1년, 보통 신수라고 얘기해요. 신수는 어떤 것인가면 이 1년 한 해. 이것은 대운이고 이것은 세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024년 갑진 이게 세운 한 해. 2025년 을사 이게 한 해의 세운을 얘기합니다.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우리 신수를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이게 세운입니다. 월운은 12개월 중에서도 뭐 12개의 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일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운이 좋으면은 뭡니까? 차를 비교하면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대운이 좋으면 꽉 막힌 것이 없이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탄탄대로죠. 운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한번 놓치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탄탄대로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은 뭐 보통 대운이 보통이면은 평지 가는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대운이 나쁘면은 차로 자갈 밭을 갈 때 울퉁불퉁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운이 좋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노력에 비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조금 노력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대운이다. 그 다음에 운이 보통일 때는 평탄한 길을 가지만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대운이 나쁘면은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요만한 성과밖에 얻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요게 대운이거든요. 요 병화가 대운인데
대운이 좋으면은 이 세운이 조금 나빠도 결과는 좋아지는 것이고, 이 대운이 나쁘면 세운이 좋아도 결과는 나빠진다. 이런 것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생에 5년만 좋은 운이 들어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생기지만은 1년만 나쁜 운이 들어오면 평생 얻은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운이 중요합니다.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봐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치흉피길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 상담이 있다. 방문 상담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에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오래 기다리는 거 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방문 상담이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요즘 문제가 되고 반대하고 이런 원격 진료라는 얘기예요. 원격 진료 먼 거리서 하죠. 자, 이건 전화는 원격 진료는 왜 합니까? 병원에 가지 못할 때, 의원이 없을 때, 이럴 때 원격 진료 화상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화 상담은 뭔가 하면 원격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방문 상담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 가지고 사주를 볼 것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고 대체로 1시간을 보고, 전화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을 봅니다. 1시간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좀 배설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땠는가 하면은 사주 하는 사람을 문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 달, 어떨 때는 석 달 정도를 머물면서 간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또 움직이는 동태라든가 여러 가지 살폈고 또 심상까지도 보고 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3년이 걸리지만은 3년이 아니고 3개월 정도 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바쁜 세상 아닙니까? 여기 방문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대구에 있는데 서울에서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로 하시면 돼요. 전화 상담이 또 장점이 있는 게, 제가 생명의 전화를 오래 받아봤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받아봤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또 이 방문 상담 해가지고 왔을 때 솔직하게 또 못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해 가지고 전화 상담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군지 모르지 이름하고 그것만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상담이 오히려 부담이 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메일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일 상담. 자, 우리 방문 상담 하면은 깊은 병은 사실상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일 상담이란 거는 뭔가 하면은 메일은 제가 직접 손수 워드를 작업을 해가지고 A4 용지로 해가지고 한 10장에서 15 정도를 작성해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방문 사주 찾아가면은 여기 뭐 한가 하면 요 사주 팔자 요거 내놓고 그 다음에 운 갖다 놓고 그렇게 대충 봐가지고 10분 20분에 끝내면 길어야 한 20분 보고 끝내지만은 이 메일 상담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십신에 관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또 요 12운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신살, 나붐, 또 태월 이런 데에서 또 끄집어낼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여기에 충이 있다 그러면 충을 해가 끄집어낼 거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메일 상담은 뭔가 하면은
이런 개인원에서 받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빼내 가지고 보는, 우리 MRI 촬영하고 뭐 CT 촬영하고 하듯이 그 속에 있는, 사주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빼 가지고 하는 정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같은 경우로 신청하게 되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매일 상담은 종합병원에 종합 검진을 받는 것과 같고, 전화 상담은 원격 진료를 받는 것과 같고, 우리 찾아와 가지고 방문 상담하는 거는 일반 개인 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운을 얘기했는데, 자, 이 대운이 좋으면은 좋죠. 좋은데 뭔가 하면은, 대운이 나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 이 좋은 운, 대운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노력 안 하면은 이 대운을 받기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이 좋다고 그래서 감나무 앞에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새가 쪼아먹든지 뭘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이 운이 좋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병화운이 나쁘고 이 오화운이 좋다고 예를 들면은, 이 나쁘다 그래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쁜 운에도 노력을 해야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운이 좋으면 뭐합니까? 앞에 노력한 것이 없으면 이걸 받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라. 응? 예를 들어 가지고 취직을 지금 이 상태에서 병화운에 모했다고 칩시다. 모했다고 치면은 공부해 가지고 계속 나가 가지고 오면은 요 운에는 받아 가지고 뭐 시험에 합격하든가 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좋은 운이 있어도 이 앞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있다가 이 운이 좋다 그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 한다는 얘기는, 나쁜 운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더 노력을 해야 좋은 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행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운이란 없다. 나쁘더라도 요즘 젊은 세대들 얘기하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생스럽겠지만은, 그래도 남보다 노력하면은 성공의 열매를 가질 수 있지만은 힘들다 하면서 놀고 먹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노력을 해야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